예, 반갑습니다. 일순환을 시작하겠습니다. 예비순환 때그 책에 이어서 대한중심 행정학으로 하는데 당연히 앞쪽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겠죠. 예. 상대적으로 좀 행정학 공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안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에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뭐 제가 강제 복습이라도 좀 해드리겠다. 예. 그래서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 특징에서 제가 정책 앤드 조인제 등, 결국 등이겠죠. 등. 뭐 위주로라고 했기 때문에 특징에서요. 등을 안 붙였을 뿐이지. 그래서 이 앤드의 의미가 이 함일성 이 당의 교재의 저자분은 정책부터 강론으로 보셨는데 통상 정책까지 총론으로 보는 게 좀 더 다수이지 않느냐. 물론 이제 정책 파트에서 수단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지역적으로 쪼개지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 강론스러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 매핑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이제 바로 뒤에 할 텐데 이 정책 파트가 교차하는 영역이 있었죠. 그래서 총론도 되지만 강론도 가능하다. 하지만 일단 기획서상에서는 총론을 정책을 총론으로 봤기 때문에 특징 1번 거기 세 번째 줄에 정책과 강론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. 그리고 이제 특징 2번에서 제가 이제 매일 반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관건은 시간이겠죠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결국 모자랄 수가 있지만 제가 가만히 과거 이제 강의들을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막상 좀 그 지역적인 부분을 제 깜냥으로는 열심히 해드리려고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되면 괜히 이제 기분이 안 좋겠잖아요.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물가물한 것들이 반 정도를 차지해 버리면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핵심을 먼저 확실하게 갖춘 다음에 추가하는 방식이 훨씬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좀 수업이 어렵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서서히 빼고 있습니다. 아주 서서히.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안 하면 너무 좀 수업이 부실하게 좀 보이는 게 제 양심의 문제로 좀 되어가지고 결국 또 하게 되거든요. 일정 부분은.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요령껏 조금 조절을 더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업 그 첫째 시간은 기본적으로 복습으로만 할당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예비순환 진도를 포함시켜서 계속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겠죠. 그래서 이제 복습 테스트에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겠고. 그래서 오늘 이제 복습 테스트 한 장짜리 가볍게 보시면 전범위죠. 이 책의 전범위. 그래서 7번까지, 8번인가요? 8번까지 예비순환 했던 부분이고, 9번부터 15번까지 이제 이번 1순환 때 할 부분인데, 9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기본적인 내용은 좀 다뤘죠. 그리고 이제 10번, 이것도 유형 정도를 했죠, 당연히. 예비순환 때. 그리고 이제 뭐, 11번부터는 하긴 다 하긴 했는데요. 여기 있는 것들 다 하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덜 했죠. 11번부터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전 범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. 1순환 첫 시간부터. 그래서 이제 결국 요령의 문제일 테니 일단은 저를 신뢰를 하신다면 일단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. 그래서 봄에 이제 1차 끝나고 본격 행정학을 하시는 분들이 제 느낌으로는 거의 80%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애매한 게 강사 입장에서 볼 때 또 이제
여러 질문과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결국 제가 시간이 좀 빠듯해 버리겠죠. 예. 그래서 좀 이럴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남들이 공부를 덜 할 때 강사에게 타이트하게 좀 더 궁금함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또 은근히 이런 시기에는 또 질문도 잘 안 하시더라. 그리고 이제 막판에 급한 마음에 막 좀 이렇게 급함을 토로하시는데 쉬운 말로 이제 입이 돌아갈 정도로 조금 이제 고약합니다. 일정상 제 정규 수업도 있고 또 개별 지도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 저도 이제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료도 정리할 것도 있고 과거 했던 거 우려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울거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도 필요하면 이제 딱 거기까지 하루가 다 찰 수가 있거든요. 거의 이제 운동도 포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눈에 보이면 제 마음으로는 당연히 도와드리고는 싶죠.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뻔히 마음은 충분히 느끼는데 못 도와드리는 그런 일도 있더라.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하시라고, 이럴 때. 어떤 강사든지 간에, 행정학 강사든지 간에 이런 시기 때 좋다. 적극적으로 궁금증을 미루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해결해 놓으시라.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계획서를 말씀드리다가 잠깐 넘어갔는데 특징,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2페이지 진도표를 보시면 모의고사는 5회를 시행하겠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 날 첫 시험이 있겠죠. 그래서 목요일까지 이제 3일 수업을 하고 이제 4일차에 시험을 보는데 혹시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코멘트를 좀 받고 싶은 게 있겠잖아요. 근데 이제 실강반이나 실영상반 분들을 주로 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상반으로 이제 추후 들으신 분들은 이런 학원 프로그램상으로는 혜택이 없어요.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나마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수업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관계로 샘플 답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되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 테니 자기 답안의 특정 부분만 콕 찍어서 좀 물어보고 싶다. 그럼 거기를 휴대폰으로 찍으세요. 찍어서 이제 메일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. 이렇게 좀 악착같이 이 1차 전에 상대적으로 행정학 강사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악착같이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네요. 그래서 이제 진도표에도 보다시피 이렇게 왼쪽에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죠. 첫 시간은 거의 첫 시간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게 첫 시간이 40분이 됐건 뭐 50분이 됐건 통상 1시간 잡고 있는데 시험을 보는 날에는 좀 줄긴 하겠죠.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조금 시간을 더 줄이겠습니다. 시험 안 보는 날 중심으로 최대 1시간까지는 복습으로만 하겠다. 그리고 이제 답안에 대한 코멘트도 자세히는 뭐 하면 좋겠습니다만 형식적인 그런 부분은 되게 1회 답안에서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2회부터는 뭐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만 좀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.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언급한다면 구술만 공부했는지 구술을 깨어서 공부했는지 이게 이제 이 과목에 공부량이 같다면 점수를 가름짓는 정말 핵심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파트별로 쪼개고 논점별로 다 쪼개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.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습니다. 그렇게 적나라하게 되어 있는 책도 있잖아요. 테마별로 딱딱 되어 있는 책도. 처음에는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만 어차피 기출문제를 보시면 좀 더 섞여서 나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서 이렇게 공부만 하시면 조금 그렇게 완벽하게 막 외우려고 막 암기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맥락을 파악해버리는 다른 논점과의 관련성을 이렇게 깨달아버리는 그 학생들보다
점수가 확실히 안 나온다. 이건 제가 거의 장담을 합니다. 똑같아요. 별로 시간이 차이 없습니다. 아주 안 하는 분들 한 반은 빼고 좀 하는 쪽에 속하는 한 반 정도를 놓고 본다면 점수가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제가 보기에는 공부량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빼고 이제 동일한 뭐 3년, 뭐 2년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. 1년이나 3년 놓고 본다면 별 차이 없다. 그래서 이 과목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좀 간파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주로 볼 자료는 이제 이 매핑 자료이죠. 제가 만든 매핑 자료.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손을 볼까 했었는데 그냥 예비순환 때 배부했던 자료 그대로 나눠드렸습니다. 이 자료를 제가 예비 때는 막상 많이 못 봤거든요. 더 쉬운 내용들을 좀 기초를 하다 보니 이게 좀 더 플러스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1순환 때 주로 보겠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 바꾼 것도 있겠습니다. 2순환쯤 그 이후 과정 당연히 손을 더 보겠죠.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페이지짜리 자료는 이제 정보 조직도인데 뭐 이걸 뭐 적으세요. 절대 안 물어보죠. 대신에 이제 어떤 행정학 사례를 적든지 아니면 교과서나 논문을 볼 때 정부 부처 이름을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그런 조직을 적는다든지 좀 과거 이름을 또 적는다든지 그러면 뭐 교수님들이 답안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안 보시지만은 이렇게 하필이면 딱 거기를 봤는데 그 이름이 이제 예전 이름이다. 뭔가 그런 게 보인다면 조금 인상이 좋진 않겠죠. 그걸로 뭐 딱히 감점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. 마음으로 좋다 나쁘다, 조금 더 좋다, 좀 덜 좋다. 분명히 있죠. 좋다고 하지만, 맛있다고 하지만 정말 맛있는 사람과 뭐 그냥 먹어줄만 하네. 그럴 거예요. 식당에서도. 다 맛있다는 범주이지만 딱 그 느낌이에요. 당장 감점 안 하지만 마지막 점수를 부여하실 때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무조건 정량적으로 뭐 1점 감점 뭐 이렇게 딱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또 당연히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겠죠. 그래서 이 부분도 1순환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 뭐 자세할 건 아니겠으나 또 의외로 이런 부분을 소리하기 때문에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. 어느 부서가 어떤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제가 예비순환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아마요. 돌발 질문으로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동영상 뭐 들으신 분들이라면 뭐 자기 개인 공간이라면 말을 하든지 뭐 그것은 본인 뭐 재량이시겠고.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들어본다면 이번에 행정학에서 뭐 제가 기본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그런 대표적인 사례. 올 여름에 너무나 시끄러웠던 그런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통상 한 3-4가지를 지금 가져왔어요. 그 중심으로 주로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나옵니다. 문제에서 사이로로 딱 이름을 적시를 안 하더라도 결국 그런 느낌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시는 게 많아요. 대개는 당내년도, 그러면 이제 내년을 대비하시기 때문에 2024년도 사례가 더 유망하긴 한데 워낙 그 중요한 사례들은 뭐 전년도 사례에 대한 그런 반영도 일부 할 수도 있는 것이죠. 어차피 그 사례라는 것이 일정 부분 겹쳐 있거든요. 그래서 과거 사례가 직접 나온 적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돌발 질문을 하나 들어본다면 이번에 잼버리, 청소년연맹 잼버리 그 사건이 정말 큰 이슈였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름에 만약에 수업을 했다면 저의 그 러프한 표현이 여과 없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냉정하게 이렇게 좀 건조하게 이렇게 답안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좀 저도 건조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. 오래 말을 해봐야 행정학에서 어느 파트랑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적어야 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너무 시간을 빼서 하지 않겠습니다.